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는 전쟁 재건주를 꼽아 주셨습니다. 아까 뭐 한미글로벌도 살짝 엮여 있는 테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쟁 재건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종전과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게 진짜 있나 보네요. 네. 일단은 재건과 관련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다라는 걸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서 현재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네.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이 만약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은 기존 민주당에서 밀어붙였었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전쟁은 러시아가 끝내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전쟁의 지원을 거의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이 끝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서 충분히 변화가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격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우리 휴전하자라고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시점으로 해서 나눠진 이 땅 따먹기라고 하죠. 그때부터 바로 딱 전쟁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뼘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어떤 관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된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제2의 마셜 플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셜 플랜이 뭐냐면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황폐해진 서유럽 국가들을 미국이 지원을 해준 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걸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이겠죠. 소련이 결국은 점령을 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돈을 들여서 서유럽 국가를 갖다가 친미로 그때부터 만들기에 바로 마셜 플랜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2의 마셜 플랜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재건 관련된 비용들이 천문학적입니다. 물론 네옴시티도 거의 1,00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재건과 관련된 비용 역시도 기본 300조, 200조가 나오기 네.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한 어떤 캐펙스 투자 그리고 재건 관련된 어떤 투자가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다 뭐다 우리 많이 힘든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인플레를 잡기 위한 캐펙스 투자는 내년부터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내용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재건주들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네옴시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났을 경우에 재건을 하게 된다면 이런 기반 시설을 다시 지어야 되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재건주를 미리 좀 챙겨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자, 그렇다면은 이 관련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 굴삭기 업체로 우리가 예, 그렇죠. 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차트는 현대건설기계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오늘 그렇죠. 이틀 연속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실적이 잘 있고요. 나왔죠.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도 참 얼마 전에 52주 신저가를 찍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건설기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어떤 흐름에 동참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설기계, 굴삭기의 무한궤도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바퀴는 아니지만 무한궤도의 어떤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대창단조라는 종목 역시도 안정적으로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 가운데 탑픽으로 최선호주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이사님? 네, 저는 대창단조로 오늘 말씀을 대창단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종목들은 일단 50주 신저가를 찍고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대창단조는 주가 흐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대창단조가 이 굴삭기의 이 바퀴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건설사 국내 현대두산인프라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다른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 세 개 회사를 매출 비중이 50%고요. 나머지 매출 비중이 50%가 바로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캐터필러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얼마 전에 캐터필러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대창단조의 실적 역시도 3분기에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받아놓은 수주 역시도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뭐 네옴시티 관련된 어떤 성장성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어떤 테마 및 성장성에 대한 그림이 기존에 가져온 수주와 탄탄한 실적, 재무에 대해서 그런 성장 스토리가 더해진다면 또 하나 제2의 한미 글로벌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건과 관련해서 대창단조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또 우리나라 전 세계 시장에서 또 큰 시장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중국과 인도입니다. 네. 인도도 1조 5천억 달러의 어떤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것은 바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 중국 역시도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는 나쁘지만 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시진핑 3기에서는 또 한 번의 어떤 인프라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대창단조의 어떤 실적은 올해가 피크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대창단조 그럼 가격 전략까지 안내해 주실까요? 네, 현재 뭐 6,1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000원 이하에서 만 조정이 나온다면 자신 있게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7,000원 수준까지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5,500원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인 이슈 오늘은 정쟁 재건주 앞으로 살펴보자. 그중에서도 대창단조 한번 여러분들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